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 우리 뇌에 이 독소들이 쌓이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먹게 되었을 때 암에 걸리고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가기 전에 치료하자. 건강으뜸 건으뜸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손꼽는 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 병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약 50%의 노인분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치매는 약 10년에 걸쳐 진행이 되며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죠. 이렇게 무섭다고 소문난 질병인 치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평소에 먹느냐에 따라 이 치매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설탕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다이어트 콜라나 당이 없는 음식이다 하면서 광고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당 표기 성분을 줄인 것인데요. 이런 인공 감미료는 단맛 자체가 설탕보다 몇 배에서 몇백 배까지 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사람의 몸에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인공 감미료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아스파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현재 발암물질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 아스파탐은 대표적으로 다이어트 콜라나 막걸리 등 여기저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감미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보스턴 대학 의학부에서 약 10년간 4,20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인공 감미료 섭취에 따른 뇌졸중 및 치매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매일 한 캔 정도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신 그룹이 전혀 이런 음료를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최대 2.8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 성분 외에 치매에 정말 치명적인 성분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 독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삼겹살과 같은 고기를 불에 많이 구워 먹고 있는데요. 이 불에 직접 구운 고기류, 그리고 감자튀김이나 베이컨과 같은 음식들이 당독소를 어마어마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독소라는 걸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이렇게까지 자주 먹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라는 병이 현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 인류에게서 이런 치매 증상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2050년도에는 한국인의 6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독소 물질은 중금속과 같은 물질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 우리 뇌에 이 독소들이 쌓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먹게 되었을 때 암에 걸리고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치매에 치명적이라고 밝혀진 당 높은 음식 먹지 않고 또 불에 직화한 음식 먹지 않으면서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 음식만 피해도 치매 예방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가 사실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병인데 아직까지 이 치매를 의학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당연한 것이지만 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서 지중해 식단을 유지할 경우 뇌의 용적이 2mm 정도가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사람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뇌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 뇌의 크기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중해 식단 조금 생소하시죠? 지중해 식단은 통곡물, 콩류, 채소, 과일, 유제품,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포함한 식단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중해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치매 확률이 무려 68%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매번 이런 지중해 식단과 같이 누군가에게는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고집해야만 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이런 식단만을 고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매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두뇌에만 관련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괜히 운동을 했을 때 뇌에 우리 몸에 좋은 수많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같이 올라간다.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죠. 따라서 근육이 움직일 기회를 잃게 될 것이고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발생 기회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많이 움직이셔야 하는데 많이 움직이려면 근육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겠죠. 근육을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게 하려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그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방을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 근육의 주성분인 단백질을 먼저 챙겨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3명 중 2명은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정말 뿌리나 기둥과 같은 우리 몸의 영양소인데 이 사실을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식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상식들이 참 무분별하게 퍼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류 중심의 식사보다는 채소나 과일 식단이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고 고기류는 다 제쳐두고 채소 과일만 드시더라고요. 아무리 채소 과일이 좋다고 해도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서까지 이런 식단만을 고집하게 되면 근감소증은 물론이고 면역력 저하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병과 암 그리고 치매에까지 정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단백질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량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많게는 1.7g까지 섭취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양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운동 좀 하는 사람들이 챙겨 먹어야 하는 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곡식 위주의 우리나라 식단 형태로 채우기가 조금은 버거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을 전부 꼭 다 채워 드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백질 섭취량이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이니 매 끼니마다 의식해서 챙겨 드시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근육이 더 이상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잊지 않고 챙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마케팅에 의한 상술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미량의 일부의 영양소를 채운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몸이 빵 하고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시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하시고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건강한 식사만 잘 하셔도 무리 없이 지금과 같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제가 누구나 정말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어려운 내용들은 다 빼고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건강 정보들만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본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잘 챙겨 가시고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